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에 총명하고 학식이 높은 한 청년. 그의 이름은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으나 몸이 허약하여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진혁의 건강을 염려하여 산 좋고 물 좋은 시골 마을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진혁의 어머니 연주 씨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로 진혁을 데리고 갔습니다. 진혁이 도착한 시골 마을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산속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진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 중 한 소녀가 진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은영이야. 너는 누구니? 뽀얗고 물에 젖은 옷 매무새에 진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는 진혁이야. 한양에서 왔어. 은영은 진혁의 손을 잡고 개울로 이끌었습니다. 둘은 물을 튀기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진혁은 은영과 함께 지내며 처음으로 친구와 신나게 놀아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은영은 진혁에게 들판을 안내하고 옥수수도 따서 구워주며 항상 진혁을 챙겨주었습니다. 진혁은 은영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은 진혁에게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은영은 젖은 옷을 말리라고 진혁을 다그쳤고 진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옷을 벗어 은영에게 건넸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옷을 짜주었습니다. 둘은 옷을 짜는 동안 점점 가까워졌고 은영의 손길이 진혁의 옷을 짜면서 은근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따뜻한 손길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은영도 진혁의 눈빛에서 이성으로 끌리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옷을 짜주던 은영은 진혁의 눈을 마주쳤고 둘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레 진혁의 옷을 짜며 손끝으로 그의 옷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동굴 안.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진혁은 옷을 짜주는 은영의 손길이 자신의 심장을 자극하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은영은 그런 진혁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다정함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둘의 마음속엔 아무 말 없이도 서로가 통한다는 강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섰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정적은 따뜻한 기류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은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 눈에 담긴 순수한 사랑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은영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은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던 두 사람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얼굴에 부드럽게 손을 대었고, 은영은 그의 손길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감정을 축복하는 듯 은은하게 퍼졌고, 동굴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은영의 얼굴을 더 가까이 하여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순간 은영의 볼이 붉게 물들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소리 없는 약속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추고 있다가 은영은 자신의 손을 진혁의 가슴에 살며시 대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혁 오라버니와 함께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은영의 말이 끝나자 진혁은 감동을 숨길 수 없었고,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영은 그런 진혁의 진심이 담긴 손길과 시선을 느끼며 자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깊어가는 동굴의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따스한 빛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몇 날이 지나고 진혁은 시골 생활에 차츰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은영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하루하루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영과의 특별한 밤 이후 진혁의 몸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몸은 자주 뜨거워져 열이 오르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속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열기가 올라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것이 계속되어 진혁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밤이면 은영과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진혁의 온몸을 뒤흔드는 감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두 사람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처럼 그의 가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과 함께 몸에 이상한 열기가 이어지자 진혁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결국 진혁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은 열기에서 시작된 것이 어느덧 그의 몸 전체를 짓누르듯 온몸에 땀이 흐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솟는 열기로 인해 매일 밤 잠들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아들의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던 어머니는 진혁이 산속 생활에 지쳐 병이 난 것이라 생각하여 안타까워했고, 결국 진혁을 한양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진혁은 유명한 의원의 치료를 받았고 차츰 회복되었지만 진혁의 머릿속에는 온통 은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불쑥불쑥 바짓가랑이가 올라오니 어머니는 아들이 아파 몸이 이상해진 것으로 여겨 더욱 속상해했습니다. 진혁은 한양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매일같이
은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병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이었기에 아무리 의원의 약을 먹어도 차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진혁은 종종 은영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은영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진혁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굴에서 은영과 나눈 특별한 경험이 진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영에게 느꼈던 뜨거운 사랑을 떠올리며 은영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진혁의 회복에 큰 동기가 되었고,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은영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진혁은 몸이 점차 회복되었으나 한양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영과 함께했던 시골 마을의 평온한 생활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그녀와의 재회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의 부모님은 그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양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혁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마음속 깊이 은영을 향한 그리움을 간직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진혁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몸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은영을 잊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은영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졌고 결국 진혁은 은영을 찾아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로 돌아가 은영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은영의 어머니가 나왔고 진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은영이 몇 해 전 한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의 어머니는 딸이 한양으로 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은영은 한양에서 일거리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은영을 찾아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영이 겪었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지만 반드시 은영을 찾아 다시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혁은 다시 한양으로 향하며 은영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진혁은 은영을 찾기 위해 매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소금을 파는 사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묘사한 팔려온 처자의 생김새가 은영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크며 얼굴이 아름답다는 묘사가 은영과 너무도 닮아 진혁은 그 처자가 은영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혁은 염전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소금집 주인에게 소금 20가마를 주문하고 결국 염전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진혁은 염전에 다다르기 직전부터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은영에 대한 그리움과 긴장감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염전에 가까워지며 곳곳에 소금 가마니를 나르는 일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사이에서 은영을 찾겠다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는 은영의 생김새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뽀얀 피부에 큰 눈동자,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다정함과 순수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그동안 은영이 어떻게 지냈을지 걱정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염전 일꾼들 사이로 그는 계속해서 눈길을 돌렸고 저 멀리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걸어가는 키 큰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은영과 닮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숨을 죽이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그 여인이 은영이 아니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과 동시에 그가 바라던 은영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여인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진혁은 그녀가 은영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진혁의 가슴은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은영일까? 그리고 만약 은영이라면 이 험한 염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리자 그토록 그리워하던 큰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은영이 맞지? 진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혁 오라버니, 진혁은 은영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영은 한양에서 나쁜 노파에게 속아 염전으로 팔려왔고 그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염전 일을 하고 밤에는 염전의 사내들의 몹쓸 짓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을 구하기 위해 염전의 사내들과 협상했으나 그들은 2배의 값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100냥을 준비해왔던 진혁에게 200냥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혁 앞에서 은영의 저고리를 벗겨 혀를 내밀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진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과 고기를 사서 사내들을 대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진혁은 사내들을 불러 술과 고기를 나눠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 진혁은 그들의 경계를 풀기 위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내들은 진혁의 호의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혁은 몰래 술에 약을 탔습니다. 진혁은 잠든 사내들을 뒤로하고 조심스럽게 은영의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소리를 죽이며 은영이 있는 방에 다가갔습니다. 숙소 문을 살며시 열었을 때 은영이 그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진혁도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서 나가자. 속삭이며 은영을 이끌었고 둘은 아무도 모르게 염전을 빠져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뒤쪽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 중 몇몇이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에 진혁의 심장은 요동쳤고 은영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긴장된 표정으로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기며 주변의 작은 기척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염전문이 가까워질수록 진혁은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느꼈지만 결코 은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염전의 출구가 보이자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다시 한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은영을 이끌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따르는 발소리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두 사람은 고요한 밤속에서 숨을 돌리며 무사히 염전을 벗어나 한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한적한 연못가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은영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은영의 떨리는 손길이 진혁의 등을 감쌌고 둘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홍조를 띠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사랑을 담은 입맞춤을 했고 은영은 진혁의 품에 안겨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연못가의 풀숲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서로를 향했던 마음과 또 사랑을 찾아 떠났던 지난 날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기나긴 사랑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진혁은 은영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나와 혼인해서 평생을 함께 하자.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 오라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은 기쁘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진혁은 은영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진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혼인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지가 묻자 진혁은 은영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영과 저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은영을 찾아냈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진혁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여보, 진혁이가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해야만 혼인을 허락하마. 진혁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진혁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몇 달 전, 진혁은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심각했고 명의들의 치료에도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매일 진혁의 곁에서 간호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은영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진혁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혁은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다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은영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매일 밤낮 없이 진혁을 찾아와 그를 간호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진혁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은영과의 이별은 잠시였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진혁이 떠난 후 은영은 홀로 진혁의 집에서 기다리며 그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진혁의 집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진혁이 은영을 구출할 때 복수심에 불타오른 염전의 사내들이 진혁의 집을 습격하여 은영을 납치해 간 것입니다. 은영은 그들의 손에 끌려가며 진혁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은 납치된 후 다시 염전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은영은 계속해서 진혁을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진혁이 구하러 오기 전보다도 더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 아래서 염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사내들에게 돌아가며 매질을 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영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진혁이 있었습니다. 진혁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은영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진혁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혁이 과거에 급제하여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고 진혁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은영을 생각하며 시험에 임했고 그의 간절한 마음과 열정은 시험지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진혁은 과거에 급제하여 장원 급제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진혁은 어머니에게 은영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이 시험 준비로 바쁘던 동안 은영이 염전의 사내들에게 다시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염전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고된 노동과 사내들의 횡포를 견디며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진혁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시험에 방해가 될까 염려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혁은 충격과 분노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영이 자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영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군의 도움을 받아 염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으로 향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혁은 은영을 구하기 위해 말에 올라타고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 은영을 구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염전에 도착한 진혁은 은영을 찾기 위해 염전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은영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며 그는 더더욱 강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진혁은 은영을 발견하는 순간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은영이 지친 몸으로 소금을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혁은
그녀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은영을 품에 안기 직전 주변의 사내들이 그들의 모습을 알아채고 진혁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 사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진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진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은영을 자신의 뒤로 살짝 숨기고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니 길을 막지 마라. 그러나 사내들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허락 없이 누굴 데려가겠다는 거야? 사내들은 점점 진혁을 둘러싸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진혁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강한 결의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내들은 비웃으며 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힘과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진혁은 염전 사내들이 자신을 포위하자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발밑에 흩어진 소금 덩어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소금 가루를 손에 쥐고 사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다가오자 진혁은 그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뿌렸고 소금이 눈에 들어가자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다른 사내가 그를 잡으려 하자 진혁은 땅에 놓인 날카로운 조각을 들어 그의 손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혁의 지혜로운 대응에 사내들은 당황했고 진혁은 한 명씩 사내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피하지 않고 그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다른 사내가 뒤에서 공격해왔고 진혁은 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비틀어 넘겼습니다. 사내들이 번갈아 가며 진혁을 덮쳤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며 은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며 한 명씩 쓰러뜨렸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진혁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사내들이 다시는 은영을 괴롭히지 못하게끔 철저히 응징했습니다. 마침내 사내들이 모두 땅에 쓰러지자 진혁은 지친 숨을 내쉬며 은영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그는 단단히 다짐하며 은영을 이끌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위로하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뒤 진혁은 은영을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염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아침이면 은영에게 따뜻한 죽을 직접 끓여주었고 밤이 되면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은영은 진혁의 다정한 손길과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에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영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은영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던 어느 날 밤, 은영은 진혁을 조용히 응시하며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으로 감싸준 그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혁 역시 은영을 바라보며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섰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봄날의 첫 햇살처럼 진혁과 은영의 사랑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의 손끝이 진혁의 얼굴을 스치자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둘만의 조용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은 한 폭의 풍경화가 되어 주변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진혁과 은영은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갈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은영의 미소 속에는 이제 그를 향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진혁은 그녀의 마음을 지켜줄 것을 다짐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속에 깊이 스며들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한양의 밤하늘처럼 영원히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몇 일 지난 후 진혁의 부모님은 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영을 향한 깊은 마음을 깨닫고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받은 상처를 아들의 진심으로 치료해낸 모습은 그들에게 크나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혁의 어머니는 은영을 조용히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구나. 진혁이 은영을 구해낸 이야기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양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몇 주 후 진혁과 은영은 한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연못가에서 열렸으며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정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진혁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은영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혁은 결혼식에서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진혁과 은영은 한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혁은 과거에 급제한 후 높은 관직에 올랐고, 은영은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진혁과 은영은 한양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졌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